돈 버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 삶이 모든 건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럼 맥락에서 봤을 때 지갑에 이런 걸 두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첫 번째는 자기한테 소중한 사람의 사진. 요새는 좀 덜하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고향 떠나서 살면은 어머님 못 보니까 어머님 사진 들고, 뭐 영화 실미도에서도 보면 나오잖아. 어머님 사진 하나 가지고 그 힘든 훈련을 버티고 있고, 그러니까 꼭 자기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애인이 될 수도 있고, 결혼해서 아이가 있으면 아이 사진도 되고. 그게 지갑을 열 때마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그걸 통해서 마음을 또 다잡아지는 거죠. 그런 게 없다면은 전 좋은 문구 같은 거 길지 않아도 어떤 코팅해서 딱 지갑에 안쪽에 넣어놓는 것도 되게 도움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좋은 말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종교인이 아니라고 해도 성경에서도 성경 말씀 좋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짧은 내 인생의 좌우명 모토 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딱 꽂히는 거, 내 좌우명 같은 거, 코팅 같은 거 해가지고 지갑에 딱 넣어놓고 지갑 열 때마다 딱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우리 이 계산하려면 지갑 열잖아요. 보면 되게 습관적으로 돈 쓰는 사람들은. 사람은요,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게 내가 되는 거예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그러면 사소한 거라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게 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개발서에 자주 하는 말들이 내가 이미 부자가 안 됐어도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해라. 근데 그게 허황된 말은 아닌 거예요. 이미 그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 그쪽 길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니까 그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뻔한 얘기라도요 잊어요. 망각의 동물이니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기억력이 길게 가냐 짧게 가냐 그 차이일 뿐이죠. 자꾸 보다 보면 머리에 이제는 머리뿐만 아니라 머리에 박힌 게 이제 마음까지 내려오면은 그게 그 사람 진짜 인생이 되는 거죠. 동시에 특정 색상을 보면 특정 이미지와 특정 마음을 불러일으켜요. 예를 들어 빨간색을 보면 되게 긴장되잖아요. 주의 표시 같은 건 빨간색으로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갑 같은 것도 어떤 색상이나 디자인이요 그 마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외적인 시각적인 변화를 주는 게 있고요. 시각적이라는 게 디자인 판단만 하는 게 아니니까.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금전출납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이게 얼마를 벌든 그 돈을 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카드를 많이 쓰면 돈 모으기 힘든 게 카드는 당장 돈 빠져나간 게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현금은 딱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지갑 자체가 정리가 안 됐다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얼마를 벌든 돈은 쓰는데 신중하지 않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습관적이잖아요. 습관적으로 시간과 돈을 낭비하잖아요. 이렇게 말한 저조차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을 많이 벌고 수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습관을 고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지갑 정리를 잘하는 거. 이것저것 많이 안 꼽혀 있고 만약에 카드나 이런 게 있어도 정리가 잘 돼 있고 중복적인 거 없고 그런 거 자체가 뭐예요? 돈을 대하는 생각이나 태도의 마인드가 여기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지갑을 어떤 거 쓰냐에 따라서 내가 한 달에 뭐 300 버는데 3,000 벌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거는 지갑 외적인 자기 능력이 필요하겠죠. 온도 도와줘야겠고. 근데 지갑 정리를 잘하고 지갑을 어떤 디자인을 쓰는 거냐 자체에 따라서 내 경제관념 자체를 좀 바꿔줄 수 있으니까. 옷과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비싼 옷 입고 있으면요 김치찌개 안 먹으러 합니다. 국물 튈까 봐. 앞치마 입어도 불안한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데. 근데 내가 운동복이나 좀 작업복 입고 있으면은 내가 뭘 해도 개의치가 안 나니까요. 자세도 우리 남자들은 알 거예요. 그 예비군감 불량해지는 게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이 젠틀해 보이는 아저씨들도 그만큼 내가 어떤 옷이나 장신구는요 그 사람의 태도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기운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운은 좀 우리가 많이 쓰는데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물리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힘쓰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무거운 걸 딱 들고. 근데 그런 거 이외에도 우리가 많은 기운들이 있잖아요. 뭐 영어적으로 에너지라고도 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인상을 쓰고 있어요. 내가 직장에서 뭐 과장인가 그런데 그럼 내 밑에 있는 팀원들이 어때요? 눈치 보잖아요. 마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부적이나 그런 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부적이라고 하는 게 종이 쪼가리에 한자 쓰는 것만 부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물건을 누가 만들고 누가 줬냐예요. 우리 미술 작품 생각해 보자고요.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이 많잖아요. 근데 모작 같은 경우 어때요? 이 흉내내서 베껴서 그린 거. 왜 가치가 없을까요? 모작이 진품보다 더 잘 그릴 수도 있는데요. 근데 왜 가치가 없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그 물건을 썼거나 만든 건요 그 사람의 그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서도 비싸잖아요.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닭고기 유명한 대기업이죠. 하림 회장님이 저기 외국에서 나폴레옹이 생전에 썼던 모자를 20억에 낙찰을 받았다고. 근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모자 하나가 뭐길래 20억이라는 큰 돈을 썼냐고. 근데 하림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나폴레옹의 도전 정신을 돈으로 산 거라고.
그냥 눈으로 봤을 땐 물리적으로 모자 하나잖아요. 근데 그냥 모자 아니라 나폴레옹이 알프스를 정복했을 때 썼던 모자. 그게 부적의 원리인 겁니다. 누가 썼냐, 어떤 물건이냐. 우리가 서양 같은 데 경매에서도 되게 비싸게 나오잖아요. 조던이 신던 농구화. 신발로 보면 발냄새 나는 건데, 근데 그냥 발냄새 나는 운동화 아니라 농구 황제 조던이 신었던 거. 그러니까 부적이 그런 원리인 거예요. 물건 자체보다 어떤 사람이 그걸 만들었고 썼느냐. 그 가치가 생기는 거고, 예를 들어 유명인이 썼다? 그럼 유명인이 쓰고 만든 물건을 내가 지니고 있다? 그럼 나한테도 그런 좋은 기운이 전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간지라고 하죠. 사주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천간이라고 해서 그 만세력봉 위에 있는 글자들 있잖아요. 네모나게 있어가지고 병화 정화가 화고요. 병정이죠. 그걸 화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병화정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병정을. 밑에 있는 글자를 지지 글자라고 하는데 사화오화, 사오가 있거든요. 그게 화의 기운이다 보니까 사화오화, 오행을 강조한 거죠. 이렇게 천간 지지 2개씩 화의 글자가 2부류씩 있습니다. 이런 병정 사오가 많으면 많을수록 화기운이 강한 거예요.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게 습관화가 돼 있고 그게 그 기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실제로 불화자 쓰고요. 화는 불이다. 근데 비율한 거죠. 화란 거 자체는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적인 공개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래서 화란 거 자체가요. 사람의 심리로 작용하면 열정이 되는 거고 스타성이 되고 이슈를 만든 이슈 메이커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나쁘게 말하면 사주에 화가 강할수록 관종이 되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그만큼 화제성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직업 속으로 쓴다면 굉장히 큰 내공이 되겠죠. 근데 그만큼 조용히 살기도 어렵죠. 내가 노출이 되면 될수록 어때요? 시비도 많이 생기고 날 싫어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호불호도 많이 갈릴 거고. 개인의 운세에서 그렇게 작용을 하고, 운세 자체가 내년이 뭐 병오년이잖아요. 2027년이 정미년이고 화로 흘러간다는 거는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나 그런 이슈들이, 새로운 이슈들도 많이 생긴다는 거고, 기존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다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회적, 나쁘게 말하면 혼란도 많이 야기가 될 거예요.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던 건데 이런 게 이제 공론화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이해타산이 엇갈리면서 시비도 많이 생기고, 그런 와중에 되게 잘 되는 사람 잘 되고 안 되는 사람 안 될 건데 화운이 오면 잘 된다. 이건 반만 맞는 게, 우리가 어떤 화나 목화통수 오행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좋고 나쁨은 없어요. 다 필요한 거고요. 근데 그게 부작용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특정 사주의 화는 되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저한테는 화가 되게 좋은 기운은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에겐 되게 그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은, 기회가 된 사람은 화운 때문에 유명세를 올리기 딱 좋은 게 화입니다. 요새 사회에서 되게 큰 재능이 되겠죠. 더더군다나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주 명량용어로 용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용신운, 내 팔자에 쓰임이 된다 이거죠. 그게 용신운으로 작용을 하는 경우, 그 사람은 그 유명세가 돈과 인기가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속되게 말해서 듣보잡이었다가 갑자기 빵 떠버리는. 특히나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유튜브 같은 경우는 화운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일단 알아봐야지 조회수 늘어나고 클릭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보면은. 근데 그게 불리하게 작용한 사람은 시비로 작용을 하고, 심한 경우는 법정 송사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세라는 게 양날 있잖아요. 화가 불리하게 작용을 하면 갑자기 막 다른 사람들한테 내 이름이 오르내리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학창시절에 생각해 보자고요. 교무실 불려간 애들 있잖아요. 2가지 부류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들한테 어떤 쓰임을 받기 위해서 교무실로 불려간 애들, 아니면 맨날 말썽을 일으켜서 혼나러 간 애들. 둘 다 유명하잖아요. 동창회 가면 둘 다 이제 다른 애들은 몰라도 이슈잖아요. 제 유명한 애들. 근데 똑같이 유명해도 그 결이 어떤가요? 그렇죠. 화운이란 건 유명세가 맞는데요. 그 유명세가 누군가한테는 돈과 인기로 이어지지만 누군가한테는 시비와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각자 사주마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정치인 같은 경우 이렇겠죠. 어떤 정책을 딱 내놓을 때 국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잖아요. 이해타산이 안 맞으면. 근데 화가 강한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내가 이렇게 통보할 거니까 니네들이 반대하면 어쩔 건데. 화가 나쁘게 말하면 막무가내죠. 근데 밀고 들어간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뒤가 없는 거죠. 결정했으면 끝까지 이 앞만 보고 가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되게 단순하면서도 멋있어요. 화만의 특징이. 그만큼 뒤끝도 없는 거예요. 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속되게 말해서 지랄 맞지만 대신 뒤끝이 없는 거죠. 다음 날은 또 언제니 그랬냐 한 듯이. 그런 게 화만의 특징입니다. 그 특성이 누군가한테 유리하고 누군가한테 불리할 뿐이지 다 무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된다는 것도 결이 달라요.
토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를 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만 따지면 돈 벌기 힘들고 그렇다 불법을 하면 이게 이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합법도 불법도 아닌 그 사이에 줄타기를 잘하기 때문에 토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토는 목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들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부자 되는 방법이 다르죠. 금들은 미친 듯이 높은 완성도로, 우리 그렇죠, 어떤 미친 듯이 지독하게 잘한다, 이런 게 금들한테 잘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높은 완성도 때문에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고, 수들은요, 수는 화랑 되게 반대의 개념이거든요. 수 자체는 어때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가지고자 싶은 걸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집념으로, 그 집요함으로써 얻어간 게 수예요. 그러니까 각자 오행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 부자가 될 수 있는데, 화는 화제성이고 유명세를 올리기 딱 좋은 게 화입니다.